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탠다드 치과 원장 연재웅입니다. 잇몸이 녹아버렸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임플란트 치료를 해보셨거나 치과에서 치아를 빼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치과에서 상담을 할 때 잇몸이 녹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잇몸이 녹았다라는 표현은 환자분들께 설명을 할 때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도록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우리 치아는 치아 뿌리를 감싸고 있는 잇몸에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습니다. 치주인대, 치조골, 그리고 그 위를 덮고 있는 결합 조직, 또 그 위를 덮고 있는 상피 조직, 이런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조직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이제 잇몸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 염증이라든지 외상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능과 형태가 원래 형태와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파괴되거나 줄어들게 되거나 변형이 되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보통 잇몸이 녹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치아의 뿌리를 이만큼 튼튼하게 잡아줘야 할 그 주변 조직이 이 뿌리의 일부분만 잡아주게 되면 치아가 흔들리고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잇몸의 손실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에 이가 흔들리게 되고 결국에는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잇몸이 소실되는 경우에 뭔가 치아를 빼기 이전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치료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아를 감싸고 있는 잇몸에 염증이 생겨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파괴되는 경우에 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치주인대, 치조골, 이런 그 위에 연조직들, 살에 해당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염증이 생겼을 때 우리가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가장 흔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매일 치과에서 하게 되는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스케일링은 우리 치아의 뿌리를 감싸고 있는 잇몸뼈, 치조골이 파괴되기 이전에 연조직에 생기는 염증들, 치석들, 이런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치아 주변을 감싸고 있는 잇몸 조직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술식이고요. 또 거기서 좀 더 이제 염증 반응이 진행된다거나 했을 때 치과에서 마취하고 잇몸 치료를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더 뿌리 안쪽까지 기구를 접근시켜서 뿌리의 표면을 깨끗하게 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직 유도 재생술이라는 치료인데요. 말 그대로 조직을 재생하도록 유도하는 술식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직은 치아의 뿌리를 감싸고 있는 치주 조직을 말하는데요. 치주 조직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뿌리 주변에서 다시 재생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술식을 말합니다. 그 조직 유도 재생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과정은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염증이 있는 치아의 주변 잇몸 조직을 절개해서 치아의 뿌리와 치조골을 노출시킨 다음에 그 주변의 염증과 그 염증의 원인이 되는 박테리아를 깨끗이 제거를 하고요. 거기에 차폐막을 이용해서 그 조직들이 다시 자라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분리시켜 준 다음에 공간에서 우리의 잇몸뼈가 차오르고 치주인대가 다시 생기기를 기대하는 그런 술식이 되겠고요. 공간을 분리하고 막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그 공간에 우리가 치조골 이식술을 같이 병행한다든지, 또 회사에서 나와 있는 조직 유도 재생술을 촉진시키는 약제들이 있어요. 이러한 약제들을 이용해서 조직 유도 재생술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치아와 뿌리 주변에 파괴되고 손실된 잇몸 조직을 완전히 100% 재생시키는 시술이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고 시술을 할 수 있고요. 특히 이런 조직 유도 재생술의 경우에는 시술이 결과가 좋은 케이스가 있고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하기 좋은 케이스인지 해도 별 효과가 없을 만한 케이스인지 잘 구분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또 조직 유도 재생술뿐만 아니라 잇몸 치료의 경우에 이제 제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좀 안타까운 점은 대부분의 잇몸 질환, 잇몸의 염증이 만성적인 질환에 가깝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잇몸이 확 안 좋아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내가 조금 안 좋은 증상을 느끼더라도 지내다 보면 또 괜찮아지는 것 같고 또 지낼만 하고 이러기 때문에 치과 가는 것을 좀 미루다가 굉장히 심해진 상황에서 치과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뭔가 손을 쓸 수 없이 이거는 아쉽지만 이를 빼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요.
조직 유도 재생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잇몸을 회복시키고 재생시키기 위한 술식들을 시도하는 경우에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 그리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전문의와 상담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치아를 감싸고 있는 치아를 튼튼하게 지탱해주는 주변 잇몸 조직을 치료하고 재생을 기대하기 위한 조직 유도 재생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희 치과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스탠다드 치과 원장 연재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